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향숙입니다. 저는 한의학 융합연구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행사는 저희 센터에서 기획을 한 이제 한의계 국내 학술지들이 국제 학술지로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자리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기획을 하게 된 약간의 little bit of background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 연구자들이 다들 뭐 SCI급 국제 저널의 실적을 요구받고 또 그런 기준도 점점 요구 사항도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학술지 임팩트 팩터가 학술지 그리고 또 개인 연구자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권력이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글 학술지가 대부분이잖아요. 또 우리 국내 학술지들은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임상학회지들은 전문의들이 이제 의무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약간 그런 쪽이고 또 기초학회지들은 국제 저널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국내 기초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내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원전 의사학이나 이런 쪽은 조금 내지는 질적 연구, 이제 우리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내 학술지의 질 저하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소규모 영세한 이 학술지들이 10년 후에도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학술지들이 서바이벌하고 또 학문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또 저널에 내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옵션이 영문으로 된 국제 학술지로 갈 수 있으면 또 가는 것도 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또 저희가 딱 정말 적임자를 모신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일종의 역사의 산증인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다들 이제 허선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간단하게 사실은 적으려고 하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주신 것 같은데 뭐 허선 교수님은 이제 한림대 의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서울대 의대에서 계속 학위를 다 받으셨고요. 지금 제가 조금 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 작년부터 과편협 회장을 하고 계시죠, 교수님. 네네. 과편협이 이제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그래서 이제 그쪽 일을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항상 이 국제학술지 뭐 이런 토의나 이런 행사들 있을 때 항상 거의 뭐 플래너리 렉처 같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게 되었고 사실 또 교수님이 또 과거의 이 전력을 저희가 보면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관리위원장 하시면서 또 우리나라 이 학술지 이런 다양하게 DB 구축이나 운영하는 것 쪽에서 거의 증인이시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성 교수님 모셨는데 제가 교수님께서 주신 발표 자료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그냥 발표하시는 자료를 그냥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한의계 학술지들을 조사를 하셔서 새로 다 슬라이드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네, 제가 너무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러면 허선 교수님께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이 선생님 초빙과 소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우리 한의학계 편집인들 모임에 또 편집위원들 모임에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어, 제가 어, 우리 한의학 잡지들 뭐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봐왔죠. 근데 그리고 어떤 분야는 아주 약재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 약진하고 어떤 것은 아직도 이제는 국제적인 수준에 이렇게
꼭 아직은 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학술지도 뭐 일부 학술지는 잘 나가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잡지도 많고요. 1년에 뭐 수억 편도 못 내는 것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런 데도 많아서 편집인들이 아주 고민하는 잡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가 여러분은 미국에 있는 학술지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술지도요. 그 잘 나가는 건 잘 나가지만 워낙 그 학술지가 미국에도 많아서 또 어려운 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학술지 편집을 만든다는 것은 특히 SCI 학술지가 아닌데 이렇게 편집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뭐랄까 고통입니다. 고통. 저도 지금 맡고 있는데 이게 고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너무나 힘들죠. 사실 현실적으로 되기 전까지 원고도 수집도 어렵고 또 수준 높은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다 읽어보고 이걸 또 뭐 어떨 땐 그냥 리젝션하고 또 바꾸는 것이 너무나 큰 어려움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부터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요. 아주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공유를 걸어서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SCI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한의학 분야 학술지들의 발전 방향 이렇게 좀 거창하죠. 제목 굉장히 거창합니다.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먼저 학습 목적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의학 학술지를 국제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이상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영문지 발전 방향을 두 가지 이상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국문지 발전 방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포맷 센트럴 등재가 가능할지 영문지는 당연히 등재 가능하지만 국문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제가 다루고 마지막으로 국제지 출판의 업무지침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다루고 그 외에 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집중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는요, 제가 이 선생님께다 보내서 원하시는 분 다 그냥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 과정에 또 쓰신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다 공개된 내용이고 저는 뭐 이런 거 저작권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 분야 영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메디신 리서치 뭐 워낙 유명하죠. 예, 지난번에 에세이 등록됐고요. 어드밴스 인 트래디셔널 메디신 오리엔탈 파마시 앤 익스페리멘털 메디신에서 이름을 또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전에는 오리엔탈 파마시였는데 바꾸고 또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저널 아쿠펑처 앤 메디리안 스터디즈 이 잡지는 굉장히 대단하죠. 메들라인 잡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랜드가 가장 높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널 오브 파마코펑처, 박지마켓, 저널 오브 아쿠펑처 리서치 이런 것들이 주된 영문지고요. 제가 찾기로는 이외에는 영문지가 없었는데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면은 뭐 인터랙티브 메디슨 리서치는 SB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고 SCI 잡지, SCI E 잡지죠. 예. 그런데 그 PMC도 등재돼 있어서 검색도 잘 되고 있고요. 스코프스도 이제 등재됐습니다. 매드라인은 안 돼 있지만 나머지는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잡지는 굉장히 투고 논문 수도 많고 임팩트가 높은 그런 잡지고요. 어드밴스 인 트래디셔널 메디신은 영문인데 ESC에 들어있죠. ESC에 들어있고 스프링에서 발행하고 있고 ESC라는 건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그러니까 SCI 잡지의 그냥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합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매드라인 등재 안 돼 있고 PMC가 등재 안 돼 있고 DOAJ 등재가 안 되는데 DOAJ 등재 신청하시면 되고요. PMC는 이제 하시면 되는데 왜 안 됐는지 아마 신청했는데 탈락한 건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널 아쿠펑처 메리디안 스터디즈는 워낙 유명한 잡지죠. 매드라인 옛날부터 매드라인 들어있었고 LCB에 발행하고 있고요. 혹시 여기도 이제 PMC 등재 시청하면 바로 억셉트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안 넣은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 PMC 등재 시청하셔야 되고요. 저널 파마코펑처는 코리아 파마코펑처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나가는 잡지인데 이거는 영문이기 때문에 PMC 들어있고요. 그래서 뭐 아주 괜찮습니다. 이 잡지도 매드라인 등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저널 아쿠펑처 리서치는 아직은 이제 ESC나 스코프스 안 돼 있지만 이태리에서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고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할 거고, 이 PMC에 이제 등재되는 게 우선 급한 목표입니다. 일단 이 잡지는 PMC 등재시키면 그다음부터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 국문지나 영문지 모두 다 이제 그 해당하는 건데요. 먼저 US에는 카탈로그에 좀 들어가야겠다. 그다음에 디렉토리 오브 오픈워스 이거 디렉토리 오브 오픈워스 저널이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저널인데 여기는 오픈워스 쓰면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맞춰갖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또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 기타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포맷 센터 기타 이게 이제 국문지고 영문지고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맷 센터에 기착된 게 이제 많지가 않지만 이제 두 종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영문지고 국문지고 다 여기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에서 보고 그다음에 그 우리 거 무슨 인용하고 외국에서 투고도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를 해갖고 이거 이렇게 우리 이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것은 잡지가 폐간될 때도 볼 수 있냐 그런 건데 이건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건 이제 그래서 필요하고요. 카탈로그에 등록된 걸 보면요, 인터랙티브 메디신 리서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테그르 메드 리서치 영어가 나오고 이제 풀 타이틀이 나오고 2012년부터 나왔고 뭐 쿼털리고 SB에서 발행한다 이런 게 쭉 나오니까 여기 이제 등록이 안 된 잡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 안 된 잡지들은 국문지원, 영문지원 모두 다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잡지면은 다 받아주는 겁니다. DOA 이제 디렉토리 오브 오픈워스 저널 등록과 기타도 마찬가지로 오픈워스 여러분들 다 거의 다 오픈워스죠. 아닌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조금만 잘 구성하고 몇 가지만 잘 고친 다음에 그 여기에 등록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는 여기 꼭 등록하시고 실은 여기에 등록이 안 되면요 많은 나라에서 잡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KCI로 잡지 인정한다 그거하고 무관하게 DOA에 꼭 등록하시는 게 학술지로서 기본입니다. 물론 오픈워스 잡지가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은 오픈워스거든요. 여기 가보면 한 17,000종의 저널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한 17,000종 중에 한국에서 나오는 건요 사실 너무 1%도 안 됩니다. 아직.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이제 여기 등록 안 할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선생님 편집인들은 그러니까 스코프스나 SCI 등재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지, 뭐 의학 분야만 PMC 메들란도 있지만 다른 분야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렇게 관심이 없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알아도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고 너무 적습니다. 실은 국내 과학학술 중에 한 600종 정도는 오픈액세스거든요. 전체 학술지의 95% 이상이 오픈액세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학술지는 무료로 보는 거지 그 돈 내고 보는 게 몇 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아직 등록을 하지 않고 많은 잡지 등록하지 않아서 그 제가 의평학도 맡고 있고 과평학도 맡고 있는데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일단 국내지가 500종은 들어가야지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이 규모에 맞다고 봅니다. 뭐 인문사회 쪽은 아직 덜 들어간 하더라도 과학 잡지들은 일단 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국가 수는 따지는데요. 1등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왜 그런가 봤더니 인도네시아가 그 정부 차원에서 학술지 평가하는데 이게 DOI제 등재되고 이런 것들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인도네시아를 만든 잡지들도 엄청나게 넣었고 지금 1,000종이 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1등을 한 나라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이런 학술지 분야에서 1등 하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DOA제에 등재된 학술지 수 하면 1등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옵니다. 저널 아크 컴퓨터 에메리디안 스타디즈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 잠깐 살펴보면요. 그 DOA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케이션 피는 없다. 그다음에 CC by NC ND다. 그리고 저자가 코피라이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학회가 갖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의 정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정보가 나와서 오픈 액세스 수지로 적당한지 이런 걸 점검합니다. 최근에 심사가 좀 까다로워졌지만은 국내 대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명예대사긴 한데 대사들이 여러분 등기 신청하면은 또 부족한 건 다 도와주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크로스레프 메타데이터라는 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뭐 저자, 뭐 주소, 서지 정보, 초록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 뭐 레퍼런스까지 메타데이터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로스 에페 기탁을 하면은 그게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기탁하는데, 근데 그 기탁을 얼만큼 제대로 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크로스 에페 메타데이터 서치에서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서치에서 그게 제대로 돼야지 검색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 크로스 에페 메타데이터 기탁하게 되면요. 그 파티시페이션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 보면은 과연 얼마나 이 잡지가 이 출판사는 제대로 이런 걸 기탁했나 보여주는 건데 엘세비어 얘는요. 엘세비어는 이제 지난 약 2년 전에는요. 레퍼런스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엘세비어는요. 그리고 앱스트도 넣지 않았어요. 엘세비어는 기탁하면서. 근데 2년 만에 변화가 있었는데 잘 보시면 레퍼런스 다 100% 공개하고요. 아직도 초록은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세비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회진 초록까지 다 넣거든요. 레퍼런스 물론. 그런데 SB는 이상하게 초록은 넣지 않아요. 아마 DOA지에서 초록이 검색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땅치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SB의 정책이니까요. 그래서 SB에 있는 그 거기 논문이 248만 1,325편을 기탁했는데 여기 초록을 하나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널 아큐펑처 리서치 코리안 파마코 펑처 인스티튜트 이제 약치마켓에서 그 발행하는 건데 여기 보면 상당히 잘 돼 있죠? 이거 잘 보세요. 오픈 레퍼런스 100%. 어느 출판사에서 저기 하는지는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100%. 여기 근데 앱세트는 역시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앱세트도 이 잡지가 좀 넣어야겠죠. 예, 그게 유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거를 파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쓰냐 조금 더 봐라 이런 거니까요. 우리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트러블 다 넣어서 어떻게 쓰는지 검색되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지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문지도 이런 거 잘 넣는 데가 있지만 또 잘 넣지 못하는 곳도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그 출판사들이 잘 하니까요. 뭐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이렇게 뭐 부탁만 하면 물론 저 공짜는 아니죠. 부탁만 하면은 다 하니까 꼭 여기다 다 기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의 그 외부에 잘 알리는데 최고의 방법은 이 포맷 센트럴이죠. PMC 등재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PMC 등재되면 인용도 상승하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 이때 PMC가 등재됐다. 국내 잡지 이때 많이 등재됐어요. 이 잡지들이요. 네, 상당히 많이 등재됐는데 여기 등재됐거든요. 이렇게 등재됐는데 한 2년 등재되고 2, 3년 지나서요. 임팩트 팩터가 대부분 이제 뭐 5배에서 10배 떴습니다. 5배에서 10배. 예, 그러니까 그 포맷 효과라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지가 비용을 많이 받으려면은 펌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메드라인 등재가 되거나 아니면 PMS 등재 둘 중에 하나인데 메드라인 등재가 워낙 어렵죠. 예, 워낙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10% 정도밖에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PMS 등재 통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2019년부터 나온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정책입니다. 국문지가 포맷 센터를 등재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화마다 최소 50%만 영문 논문을 발행하면요. 그리고 영문 논문이 25편 정도만 발행하면 즉 한 1년 정도만 50%를 영문, 50% 국문 이렇게 발행해서 1년만 발행하면은요. PMC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 작성을 제작을 해야 되죠. 예, 이거는 인용도를 만약에 바라본다, 국제적 키우겠다 그러면 아주 뭐 필수 중에 필수죠. 그리고 XML 제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게 이제 언어를 보고요. 그 다음에 과학성 보고, 그 다음에 XML 제작 기술을 보는데, XML 제작 기술은 국내 회사들 뭐 최고 수준이라 뭐 이거는 뭐 굳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성만 잘 갖추고 이거로만 쓰면은 어렵지 않게 등재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등재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거 최근에 국내지가 등재 신청하면요. 한 30%밖에 억셉트가 안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과학성을 보기 때문에. 근데 한번 떨어지면 또 재수, 삼수하는 거죠. 예. 저도 재수해서 포맷 센터 등재는 재수 안 하고 옛날에는 2014년까지는 신청하면 100% 받았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심사하기 시작했죠. 보시면 중국어로 된 논문이 PMCC거든요. 이거 보시면 차이니즈 저널 히마토로지 이런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 보시면 이게 완전 중국어예요, 중국어. 그리고 영문이 얼마 있나 봤더니 한어의 영문이 10개 중에 한 편 정도 있고 나머지 다 중국어인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초창기에는 이렇게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이 중국 잡지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들라인에서는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중국어로 된 잡지들이요, 엄청나게 매들라인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 수준이. 근데 하여튼 뭐 미국 사람들은 또 이런 걸 엄청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중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일단 중국 논문들은요, 그 데이터가 큽니다. 우리나라가 뭐 100명 하면 이 사람들은 1000명, 우리나라가 1000명 하면 걔네는 10,000명, 우리가 10,000명 하면 얘는 10만 명 이렇게 데이터를 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워낙 이제 인구가 많은 데 있는 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 차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13억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70억에 13억이니까 엄청난 그 인류의 건강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우리 이제 하여튼 국문직원, 영문직원, PMC는 들어가야 생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지털 아카이브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우린 꼭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리집 기본 정보도 확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가보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기타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전화 아카이브 여기에 가셔서 이제 그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그 연구재단하고 이제 협의가 돼서요. 둘 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내면은 이제 자동으로 또 이렇게 여기다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제 연구재단 내면 거기서 국립중앙도서를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아카이브 하겠다고 하면 이제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편집인께서 조금 성의가 있고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지? 이거 모르면 어차피 모르는 거. 이게 또 모르면 아예 이런 건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거는 이제 그 도서관법에 의해서 옛날에 인쇄본 그 납본하던 거에서 이제 전자저널까지 납본해야 되는 거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크게 이제 학술지 누리집 정비가 필요한데 독립 도메인, 시큐어 URL, 업무 지침 기술, XML 제작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것도 이런 여기 있는 내용도 전혀 이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풀텍스트 XML 제작하는 것만 그 약간의 경비가 들죠. 그것도 뭐 이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예,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독립 도메인 이거 보면 저널 코리안 메이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HTTP 그 별도의 이제 잡지의 도메인이 있는 거죠. 그 학회에서 이렇게 서브 디렉토리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도메인이 있는 겁니다. 독립 도메인. 그런데 이 잡지에서 보면요, 이거는 그 학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그냥 학술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회지가. 그러니까 별도 도메인이 아니라 그 서브 디렉토리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여서 이걸 가능하다면 독립 도메인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근데 스퀘어 URL은 아까 그 보신 거 역시 잘 보시면 이게 조그맣게 하죠. HTTPS입니다. HTTPS 시작하는 게 이거는 이제 보안 인증을 건 그런 URL 주소라고 해서 그 중간에 우리 주고받는 정보를 가로채는 걸 막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최근에 이 URL HTTPS 보안 그 URL 쓰는 게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웹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역시 이런 것들은 그 독립 도메인도 아니지만 스퀘어 URL도 아닌 예입니다. 아까 같은 건데요. 이거 다른 학술지인데 이거는 예 마찬가지죠. 예 독립 도메인도 아니고 스퀘어 URL도 아닌 또 예죠. 여기 보면 스퀘어 URL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아니라는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HTTPS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URL 꼭 HTTPS로 하도록 하는데 이 경비가 얼마 드냐? 물론 무료로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큰 경비가 안 됩니다. 1년에 한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인데 뭐 비싼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저렴한 걸로 하시면 되니까 꼭 이 누리집 만드는 회사에 꼭 부탁하셔갖고 바꾸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논문이 아니라 저기 학술지. 네. 학술지로 이제 그 다음이 업무 지침 기술인데요.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지만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third 버전이죠. 근데 이거는 최근에 반드시 기술하라는 거죠. 이걸 기술해야지 그 PMC나 매들라인이나 스코프스 심사할 때 이제 억셉트가 되고요. DOAJ도 물론입니다. 이런 걸 반드시 기술하는 건데 이것도 뭐 돈이 드냐?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뭔지만 알고 그냥 쓰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항목이 16개 있는데요. 웹사이트 주소는 어디냐? 저널 타이틀은 어떤 거냐? 이름은 뭐냐? 피어 리뷰 프로세스는 뭐 어떤 게 하냐? 싱글이냐? 블라인드냐? 아니면은 싱글 블라인드, 더블 블라인드? 아니면은 오픈 피어 리뷰냐? 이런 걸 적는 거고요. 오너십 매니지먼트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되게 학회죠. 예. 가버닝 바디 이걸 뭐 편집위원이 당연히 운영하는 거고 이토열 팀 누구냐? 커피라이트 앤 라이센싱 어떻게 썼냐? 이 커피라이트 라이센싱에서 오픈 액세스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오토피 그러니까 저자가 내는 계절가 얼마냐 이런 걸 이제 밝히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리서치 미스컨덕트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출판 윤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 간기는 어떠냐? 그리고 억세스는 뭐 경비를 내는 거냐 아니면 오픈 액세스냐는 걸 하고 아카이빙은 어디다 하느냐.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쓰려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도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아카이빙 해야 됩니다. 레비뉴 소스 발행 경비는 누가 내느냐. 되게 학회가 내고 저자들 그 계좌로 내는 거죠. 광고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광고할 때 잘 윤리를 지키냐 이런 거 있고요. 다이렉트 마케팅은 이제 스팸 메일 보내가 이런 거 하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용이 다 비영리 학술이기 때문에 우리 마케팅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마케팅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려우면은 사이언스 이팅 예가 있습니다. 그 과편협에서 만드는 잡지인데요. 이 사이언스 이팅 ORG인데요. 이 사이언스 이팅 ORG인데 이 잡지는 이제 스코프스고 ESCI 잡지인데 그 뭐 이렇게 논문 투고가 많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편집인을 위한 정보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 가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이 프린시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따오시고 그냥 따서 쓰시면서 자기 학회지에 맞는 것만 그 학회지에 맞는 걸만 고치시면 됩니다. 문장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 쓰시면서 그러면 충분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들 때요. 자, 그 다음에 풀텍스트 자스XML 제작은 이게 이제 2000년부터 나온 거죠. 이미 미국의 국립무역도서관에서 2000년부터 나와서 PMC를 이걸로 한 건데 이게 PMC XML에다가 2012년 약 10년 전부터 ANSI, 그러니까 미국의 그 표준이 됐습니다. NIS 이런 식의 이제 국제 표준이 되었고 학술지의 XML은 이제 저널 아티클 태그 슈트 익스텐션 마크업 랭귀지에서 자스 XML이다 이런 게 이제 됐죠. 그래서 다 요즘은 자스 XML 만들고요. 과거 그 자스 XML 활용하지 않던 많은 그 상업 출판사들도요. 최근에는 거의 다 이걸 바꿨습니다. 자스 XML로. 왜냐면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쉬워서 이걸 바꿨고 호환도 잘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학술지 여러분 편집인께서 우리 학회는 자스 XML 안 만든다 그러면 그냥 반드시 바로 그냥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큰 경비 안 들거든요. 자, 이제 자스 XML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당연히 자스트 HTML 우리가 보는 건 전부 HTML이잖아요. 화면에서 보는 건 그렇게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제 그림도 쉽게 볼 수 있고 레퍼런스 이렇게 보고 그런 하는 건 이건 이제 just HTML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그런 것이 이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just XML 만들면요 컨버전이 가능해서 DOAG를 쉽게 가고 DOAG도 기탁할 때 XML 기탁하거든요. 크로스F 기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 가고 또 여러분들이 포맷에 등재된다면 그 포맷 XML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just XML을 한번 만들면은 이런 크로스F XML, DOAG XML, 포맷 XML 이런 데 자동으로 쉽게 가니까는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백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어떻게 만드냐 여기 설명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 다 있고 여기 DOA도 설명이 다 있는데 이런 컨버전 프로그램들은요 다 무료입니다. 크로스 FXML, DOAG XML, 포맷 XML은 자세히 가는데 기트허브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무료로 다 이거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이거 어렵지 않게 다 컨버전합니다.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지만은 뭐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편하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자스 XML 좋은 게 뭐냐면요. 자스 XML에서 PDF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엘스비어나 엘스프링어 많은 잡지들이요. 최근에 플러스 원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잡지들이요. 그냥 엑셀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PDF 쏩니다. 쏘고 좀 아주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좋은 거는 뭐냐면은 참고문을 누르면요. 바로 원문으로 링크 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PDF 인디자인 같은 걸로 하거나 워드로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지만은 엑셀에서 PDF 가면 이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장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핵심인데요. 이런 것들을 갖춘다면 생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신청하는데 아까 영문지는 뭐 PMC, 메드라인,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있는데 웹 오브 사이언스 콜렉션에 들어있는데 국문지는 좀 많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등재 일정 수 이상으로 통과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PMC나 메드라인 등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등재시키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 무슨 이용이 되기 때문에 방법을 열심히 편집하고 신청하는 수밖에 없고 탈락한다고 두려워서 난 탈락하면 어쩌지 떨어지면 어떠 이런 두려워서 이렇게 나 말고 다음 편집이 하라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당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뭐 뭐가 썼는지 보고요 또 고치면 되는 거죠. 잘 PMC는 잘 이제 만들어서 논문을 잘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편집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문지 편집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학술지는 뭐 한의학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의학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분야 다 똑같습니다. 국내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지를. 예, 국내지를 좀 이용하는 것. 그 예외가 한 군데 있죠. 간호학 분야는 국내지 엄청 열심히 이용하지만 이런 다른 과학 분야는 국내지 전혀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영문지에서는 더더욱 이용 안 하거든요. 국문지는 이용하지만 그러니까는 꼭 이제 이용할 걸 같이 협의하고 또 스컵을 공유한다면은 다른 학술제 특집도 같이 실어서 또 인용도 하고 정기적으로 영문지 편집이 몇 분 안 되는 시간 만나서 이제 협의도 같이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영문지끼리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으면 그걸 같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접종 마치신 분들은 그러니까 식사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국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국문지는 사실은 스코프스 웹 사이언스에서 이용도가 낮아서 국제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예, 지금 불가능하지만 ESCI 등재는 국문지도 받거든요. 인용도 무관하게 학술지로 기본만 갖추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을 잘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논문은 국문이라도 누리집과 모든 서류 정보 연구하는 게 필요하고 그 누리집은 저널 아큐펑처 리서치 정도 수준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저널 아큐펑처 리서치 보니까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마 이제 지금 한의학 분야에서 나오는 잡지 중에서 홈페이지가 이 잡지가 아마 뭐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물론 한의학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훌륭하지만 해외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뛰어난 기능입니다. 굉장히 기능이 뛰어난데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제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게 경비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꼭 이 정도 수준 좀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발전 방향 제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무엇을 향해 갈 건지, 우리 목표가 뭘지 생각하는데, 현재 모습 그대로 유지할 때 정말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뒤에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임상 쪽은 그나마 이제 학술지 논문 수가 50, 60편 되는 거 있고 그런데 과연 그것도 계속 들어올지 알 수 없고요. 그때 생존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해외 저자 투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또 다른 잡지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는지 이게 누구를 위한 잡지인지 학회원인지 독자인지 이걸 잘 생각하시고 또 수업 분석하신 다음에 액션 플랜에서 이렇게 기획하셔갖고 어떤 고를 잘 정하시고 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꼭 어느 분야 잡지가 논문수가 적기 때문에 굳이 통폐하라 이런 말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 학술지가 그래 난 좋다 1년에 10편에도 그냥 내겠다 재밌게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낸다면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뭐 10편 아니면 1년에 5편 내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낼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특성을 살려나가는 또 한 가지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제 AMGN 스코프와 이런 식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요. 이제 편집이 너무 괴롭습니다. 논문 투가 없지. 좀 반영해야 되지. 이러면 편집이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원고 편집할 경비도 안 주고 그러면 원고 편집 안 되고 막 오류가 엄청나지. 이런 거가 아주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한 가지 꼭 얘기합니다. 학회에 돈이 없으면 잡지 없애고 통폐하라. 돈이 없는데 만약 잡지를 발행하면요. 편집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럼 돈이 얼마큼 들어드냐? 편당 저는 한 100만 원, 최소 100만 원, 저는 한 150만 원 쓰지만
최소 100만 원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접고 통폐합하든지 접는 게 답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학회지가 없으면은 전문 시험 볼 때 어떡하냐 뭐 이런 것도 생존할 수 있겠지만은 네, 뭐 그거 전문의 시험 갖고 생존하는 잡지가 뭐 꽤 많거든요. 의학분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전략이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실 거면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사람과 돈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워낙 훌륭하죠. 물론 사람이 알아야 돈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편집인 위원 훈련 어떻게 시킬 것인가? 안양학술지 편집 훈련 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돈은 이제 학회가 돈이기 때문에 제일 좋겠지만 계조리 인사이 가능한가? 후원받을 수 있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한의학술지 편집 인사의 교류를 적극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분야 사이 편집인끼리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주 만나서 해야 되고 또 그래야지 친구 따라 강단 가듯이 친구 따라 또 스코프스 에세이 잡지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저널이 이제 발전하는데 이건 저기 SBO의 지영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토리를 보도하고 그 학회가 이제 밑에 있다면 학술지가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디지털 스탠더드 잘 갖춘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통해서 하이 퀄리티 아티클을 이제 발행하고 또 디지털 스탠더드 통해서 억세서빌리티를 좋게 해서 결국 저널 브랜드가 상승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걸 제가 머릿속에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퀄리티, 그다음에 디지털 스탠더드, 억세서빌리티, 인터넷에서는 결국은 디지털 스탠더드 얼마만큼 훌륭하게 하느냐 이게 달려 있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학술지처럼 훌륭하게 아주 아름답게 학술지 누리집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그 독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그 발표 마치고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교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좀 사실 이 행사 자체의 제목은 굉장히 뭐랄까 발전 방향 모색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이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보면 사실 한의계가 풀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다 이렇게 한 다리 건너면 알거나 이미 아는 분이거나 그런데 또 영세한 잡지들의 또 고충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그거를 겪고 있고 그래서 참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 또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만나면은 이 행사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냐고 약간 잘난 척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새로이 저널 론칭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국제 저널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저널 쪽에서도 오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신 분은 카메라를 켜주셔도 되고요. 네네, 그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혹시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는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거기 채팅창에 하시면 괜찮죠? 네네, 채팅창에 하시면. 채팅창에 네. 질문 올려주시면은, 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이승민 선생님 너무 유익한 강의였다고 좋은 정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교수님께서 이거 홈페이지 요 정도 수준으로는 만들어라라고 한 침과 해지가 있는데요. 네. 저널 마켓 펑처 리서치 쪽에서도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칭찬받으셨는데. 네, 질문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이준환이라고 하고요. 예,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아까 있는데 일단 좀 확인을 할게. 아까 기본적인 버짓이 뭐 편당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논문 한 편당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건 저는 미니멈. 그 최소죠. 실은 의학술지는 100만 원 한 편당 150 쓰는데 거의 대부분 150 정도 쓰고요. 네네. 이거 뭐 제한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쓰는 데도 많죠. 그러니까 1년에 40편, 어떤 1년에 40편 내는데 1억 쓰는 데도 있고요. 학회마다 좀 틀립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 학술지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들 위주로 이렇게 학술지가 되고 있는 학술지가 있고
그 네. 다음에 아닌 학술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학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소규모로 운영이 돼서 아까 말한 네. 그런 기본적인 버짓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거의 이제 그 편집인이 이제 개인적인 인맥이나 뭐 여러 가지로 참 고생하시면서 하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양석 교수님께서도 통폐합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뭐 룰이 좀 있나요? 뭐 통폐합을 하려면 뭐 어떻게 가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게 흔한 일이 아니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학회에서 학회끼리 합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예, 그런 거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의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요. 생리양리학회 통폐합이 있어요. 의학에서는요. 생리양리학회. 그리고 산부인과 같으면은 산부인과 산하 단체들이 많았거든요. 싹 다 모아서 하나로 다 통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회 한 9개 모아서 했고요. 마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회 8개, 9개 다 모아서 그러니까는 마취과는 그래서 영문제 하나 있고 딱 2개인데요. 영문제 하나, 국문제 하나 그래갖고 그 조그만 학회들이 있었어요. 마취과 밑에. 그러니까 산업학회가 한 9개 되는 거를요. 한꺼번에 다 모아서 국문제 하나 딱 했는데 그 국문제는 잠깐 내다가 영문으로 바꿔갖고 이제 마취과 학회는 영문이 둘. 하나는 원래 전통적인 그 마취과 학회지 하나는 여러 학회랑 합동학회지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도 낸다면은 그 이렇게 이제 분과학회끼리 협의해서 하나를 합쳐서 하는 거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한의학회 주도로 해서 그 조그만 그러니까 발행이 이제 어렵거나 이제 문무수가 많지 않은 걸 다 하나 뭉쳐갖고 그 학회들이 뭐 5-6개 같이 해서 내는 것. 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 한 5개 정도 합쳐서 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논문 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회는 전문의 시험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 뭐 그런 데는 뭐 통폐합만 안 해도 됩니다. 1년에 한 50편 가볍게 내겠다. 이런 데는 그럼 뭐 그 정도 버티면 되니까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전문의 시험이 아닌 논문으로만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 고생을 해봐서 압니다. 저 즉사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편집이 맡은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너무 스트레스가 돼갖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건 저는 그런 그 학회 차원에서 일종의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집을 학대하지 말자. 편집을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2개지예요. 첫째 논문 수고가 없다. 두 번째 돈이 없다. 뭐 그럼 뭐 편집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차원에서 빨리 그러니까 그런 편집인 학대를 멈춰야 된다. 우리 편집인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사회는 안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되게 이거 저희 좀 몇몇 학회 회장님들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아무튼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면 나중에 꼭 좀 찾아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논문 편수 없고 그죠? 네. 재정이 안 네, 되는데. 넉넉지 않은데 정말 네, 쉽지 않습니다. 통폐합한 그런 케이스들이 좋은 사례들이 사실은 네,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의학 분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주제별로 본다면은 뭐 네. 침이나 이제 그런 네. 이런 인터벤션 중재 이런 쪽 그다음에 약 쪽으로 이렇게 또 네, 큰 그렇죠. 덩치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 또 이제 기타 일반 이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진단이나 뭐 관련된 이제 그 나머지 네. 침하고 약하고 다른 일반적인 그런 네. 사실 큰 덩어리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연구자들도 많이 이거 이렇게 고군분투를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할 게 소규모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큰 덩치끼리 합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일하는 사람도 좋고 더 퀄리티도 훨씬 빨리 높아지고 잘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참 또 학회들마다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누군가가 좀 총대를 메고 이런 작업을 좀 해주면은 누가 이니셔티브를 치고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네. 들어서 잘 나가는 잡지가 있단 말이죠. 그 개 네. 중에. 네. 근데 그런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제 침구 쪽에서는 이제 자잘한 네. 저희 학회지를 포함해서 자잘한 잡지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잼스가 잘 나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게 통폐합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저널명을 네.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제
그 작은 학회지들은 자기네 학회지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게 참 예, 문제인 것 그게 같아요. 어려워서 이제 되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잘 나가는 건 타이틀을 바꿀 필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거기 AMDN 스코프 거기에다가 쓰면서 이거는 어느 잡지 오피셜 저널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 학회 이름은요. 그러면 그 학회가 이것도 내 학회 좀 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뭐 의학만 한의학만 그런 게 아니라 의학도 그렇고 어느 거다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정적인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누군가 이게 선구자가 되었고 빨리 이거 해결을 하고 누가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회장할 땐 싫어. 내가 편집할 땐 싫어. 다음에 다 넘기고. 그러니까 이거 뭐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게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죠. 네, 그러게요. 아, 네네. 이준환 부장님 질문 감사하고요. 또 다른 뭐 학회지 론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영문 학회지로 가려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지금 학회들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의학 분야가 약간 그런 어, 용어나 물론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단 영문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데 그런 번역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의학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국제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때도 뭐 랭귀지 에디팅 서비스를 받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몇백 불씩 주고 예를 들어서 고쳤음에 불구하고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의학 분야 저널들은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계신지도 음, 궁금합니다. 사실 용어는요, 워낙 이제 의사협회에서 나온 그 한양 용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번역해서 전문 용어 번역은 사실 문제가 없고요. 전문 네. 용어 이해는 이제 일반 명사니까는 그거는 뭐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임상에 쓰는 그런 용어 그런 걸 그, 그러니까 학술 용어 말고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차피 그냥 일반 영어로 예, 쓰는 예. 거니까 별 문제 없고.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국문 잡지가 하나둘씩 없어져 갑니다. 다 영문으로 바꿔갖고. 우리 학회도,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요, 영문 잡지가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23, 30종이 안 됐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영문 잡지가 한 150종? 지금 계속 늘고, 모든 논문의 지금 한 80% 이상이 85%쯤이 영문이에요. 국문제도 영문을 많이 싣기 때문에. 그리고 국문제는 또 논문수가 적은 잡지가 많아서 실은 최근에 그 의학 연구자들은 국문으로 쓰면 낼 데가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잡지를 다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취과 국문제 없어요. 산부인과 국문제 없어요. 음, 기초는 당연히 없고 네. 기초는 이제 미생물 하나 남았고요. 미생물과 법의학 있고 의사 이런 데 문제지만 나머지는 다 영문이니까 어차피 기초는 뭐 없고 내과 계열도 대부분 그렇게 잡지가 많은데도 국문지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내과도 예, 거의 없고 거의 다 그러니까 아주 큰 학회들 엄청 큰 학회들 피부과 같으면 워낙 크니까는 국문지 영문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음, 뭐 응급의학과도 응급문제 영문지 하나 있고 이렇게 큰 학회들 정신과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런 데는 워낙 회원수가 많고 그러니까 따로 이제 교육용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의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내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국문지가 의학 분야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뭐 워낙 요구하는 또 수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또 수련이들도 또 많이 SCI급의 저널에 또 많이 투고를 하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네, 또 진짜 잘 하고 그래서 네, 점점 또 살짝 국내 학회지들이 어려워지는 면도 오히려 좋은 일임에 불구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아, 제가 편집인으로서 고충 중에 하나는 리뷰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렇죠. 면이 있고, 그게 사실 리뷰어가 또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편집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뭐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그 제대로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네, 있을까요? 그 사실 우리가 리뷰어 교육이 사실은 이제 마땅치 않은데 이제 네, 과편협에서 가끔 하죠. 리뷰어 교육, 의편협도 가끔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쓰면 네, 도움 될 거고 또 학회마다 학회할 때 뭐 연구 결과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거 피어 리뷰에 대한 워크숍도 하고 교육 과정을 그 운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회 때 하라고 저희 기생충학회도 학회 때 아, 리뷰의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에세이 잡지가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에세이 잡지 되고 나니까 워낙 이제 수능 분들이 많이 와서 네, 그 굳이 이렇게 뭐 안 해도 된다 해서 하지만 워낙 그런 걸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임상회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강의를 많이 나가서 하는데 저, 그래서 우리 간이학에서도요, 학회할 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이렇게 내서 두세 시간, 한 3시간 정도 내서 이렇게 리뷰하는 거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직접 해보고 또 의견 교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쓰는데도 논문 작성하고 리뷰랑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잘 써야지 맞습니다. 리뷰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포팅 가이드라인 같은 거 리뷰하는 거, 그런 훈련을 잘 써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또 학회들에서 너무 요청이 쇄도하면 어떡하죠? 네, 그러게요. 피어 리뷰 워크숍 같은 것도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게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안녕하세요. 네, 네네, 김 저는 선생. 자생, 네, 네, 김희령 네, 한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저널 론칭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네, SCI급 저널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제 저널 론칭 준비하는 단계여서 저희가 굉장히 초창기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임즈 스코프를 정하는 거가 가장 우선일 것 같아서 어떻게 네, 설정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넓은 투고층을 확보를 하면서도 이제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로 또 한정하고 싶은 이제 네. 상충되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전문성이라든지 이제 분야를 한정한 데 있어서도 이제 캠이라든지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슨 쪽으로 이제 받거나 아니면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 편집위에서 좀 판단할 수 있는 한중의 정도를 이제 좀 선택적으로 이제 받고 싶은 고민과 그리고 또 저희가 관심 임상 분야가 이제 척추 관절 쪽이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이제 좀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캠이랑 척추 관절까지 이제 조합을 해버리면 에임즈 스코프가 너무 이제 좁아져 버리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에임즈 스코프를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넓게 열어뒀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뭐 투고 궤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 이제 좀 좁히는 거를 이제 바꾸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진 스코프에 대해서 혹시 좀 충고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잘 저기 구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요. 저도 제가 한 잡지도 사실은 그 굉장히 좋은 분야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교육 평가 또는 뭐 보건의학교육 평가 이런 쪽에 굉장히 좋은 분야를 다루고 그런 쪽에 시즌 리서처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분야 하지만 그렇지만 다른 것도 이제 다룬다 해서 인클루딩 그러면서 다른 것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임즈 스코프에서 중요한 내용을 쓰고요. 그다음에 we also welcomes 그래서 다른 것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특이한 어떤 걸 쓰시고 그렇지만 그런 다른 것도 반대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특이한 거 어떤 거 쓰면 진짜 너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없는 걸 또 받으면 또 MBS가 안 맞는 거 받았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창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한 40명 확보해서 1년에 한 80사람 확보해서 한다면야 뭐 딱 그렇게 해도 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막 신생 잡지는 누가 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하신 그대로 하시면 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also including에 이제 들어갈 것들이 이것저것 이제 많이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이제 갈 곳이 없는 이제 논문들을 이제 저희 저널 쪽으로 이제 좀 유입을 시키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혹시 그런 뭐랄까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논문을 작성하지만은 이거를 많이 받아주는 저널이 없어서 좀 이제 고민이 되는 뭐 포토콜이라든지 뭐 CPG 그렇죠. 관련 논문이라든지 약간 예. 이런 거 관련해서도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좋죠. 예, 그런 것들 다룬다고 우리는 다루겠다고 쓰시면 돼요. We deal with에서 그런 프로토콜 또는 가이드라인 다룬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AMG 스코프에다. 그러니까 AMG 스코프는 짧게 쓰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핵심 내용을 쓰지만 그 뒤에 또 뭐 자세히 그 다음에 또 많은 내용을 나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자생해서 하는 노력이 이제 네, 결실을 언제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랑 그 질문하신 거랑 또 맞물려서 저희 학회지는 경락 경열에 관한 네, 맞아요. 아주 작은 학회지인데 네. 처음에는 정말 경락 경열에 관한 실험 연구 위주로 그런 것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점점 그쪽 기초 연구가 이제 SCI 저널로 빠지니까 저희가 진짜 투고 논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클루딩해서 뭐 한의학 전반에 뭐 이런 거 다 받는 식으로 포기하고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덕분에 막 경락해진데 예를 들어서 양 논문도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네. 근데 그래서 약간 그 투고 편수의 어려움은 살짝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 또 KCI 그 등재 평가를 받거나 할 때는 학회지가 특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충되는 상황인데 그런 또 고충이 있다는 점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네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KCI만 바라본다면 거기에 의견을 줄 필요도 있지만은 어차피 국제지를 키우겠다는 뜻이 아니었나요? 그런 걸로 목표 삼는 게 아닌가요? 일단 통폐합을 해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저희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저희 또 시간 너무 길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시면은 저희 센터로 이메일로 등록하셨던 이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또 추려가지고 교수님께 보내드려서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그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너무 정말 프랙티컬한 팁들 이렇게 또 한의학계 이 저널들도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발표해 주셔서 너무 허성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KM 크릭 온라인 패널 디스커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